가게를 여실 때 내가 건질지 안 건질지도 모르는 비용 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만 더 일단 생각을 좀 해보시라. 이거 먼저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을 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아무리 중국이 가격 경쟁으로 치고 들어와도 국내산 사과가 2,000원 더 비싸다고 중국산 사과를 사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위 노출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아, 상위 노출이 쉬워서. 그러니까 훨씬. 그 다음에 광고비가 안 들어가요. 작년에 제가 매출이 한 5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농산물은 면세예요. 이거 키워드 하나당 그냥 거의 한 1억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근데 타점인데 언제 시점에 진입을 할 것이냐. 그러면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냥 외우세요. 네. 그냥 25% 구간. 이분도 60대시거든요. 1,400만 원 나왔죠. 이분은 58세시거든요. 꽃집 하시던 분이고 작년 매출이 2.4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좋네요. 아, 여기 좋죠. 광교 호수공원이라고요. 되게 좋은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항에서 뵙고. 네, 저번 주에 일본 다녀왔고 오늘은 여기 호수공원 좀 날씨도 좋아져가지고 걸으면서 이 노트북으로 한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예쁘다. 네. 와, 올해 그죠. 덕분에 벚꽃을 보네요. 맞아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딱 정했어요. 하나는 저번에 말씀드린 쇼핑 쇼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산물 유통. 이 두 가지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쇼핑 쇼츠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 농산물 위탁 판매에 대해서 좀 잘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매출이 한 5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농산물만 해서 50억이신 거예요? 아, 그렇죠. 언제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럼 대표님도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강의에서 배웠던 것보다 혼자서 좀 부딪히면서 배웠던 게 많은 것 같기는 하고, 그전에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최고로 매출을 많이 찍어본 게 1억 정도를 찍어봤는데 그 알리테무가 들어오면서 네. 거의 한 10분의 1 도망이 났어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아무리 중국이 가격 경쟁으로 치고 들어와도 사실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사과가 2,000원 더 비싸다고 중국산 사과를 사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게 더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해외 구매 대행에서 들였던 노력에 거의 3분의 1도 안 들였는데도 매출 1억을 금방 달성하더라고요. 왜 노력이 덜 들어요? 똑같이 싸게 사와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구매 대행 할 때보다 상위 노출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아, 상위 노출이 쉬워서. 훨씬. 상위 노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 강도인 거잖아요. 맞아요. 하는 사람이 좀 덜 있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덜 있고,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아이템 위너에 묶이는 일도 없어요. 아이템 이런 뭐예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쉽다. 그 다음에 광고비가 안 들어가요. 왜요? 상위 노출 하려면 광고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를 안 돌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좀 알려드려 볼게요. 보통 이제 농장 하시는 분들은 네. 납품하는 데가 있지 않으세요? 납품만으로는 전부 다 처리를 못하는 양들이 있어요. 제주도 같은 데 가시면 네. 막 감귤 같은 거 그냥 땅에 막 벌어져 있고 네. 막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게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만약에 100의 물량을 생산해서 100의 물량을 전부 다 소진하는 농부분이 있다 그래도 그분이 한 30% 40% 정도는 정말 큰 도매상에게 거의 떨이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탁 판매하는 사람이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면 농부분도 사실 마진이 훨씬 많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팔 수만 있다면. 팔 수만 있다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매상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팔 수 있는 팔리는 양을 생각해서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우리 같은 그런 위탁업자가 네. 그런 생산자분들한테 받아가지고 팔 만큼 시장이 있어요? 시장은 넘쳐나죠. 왜 도매상들이 이미 다 점령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아요. 막상 해보시면 쿠팡에서 우리 벌써 우리가 됐네. 시작하셔야죠. 어쨌든 쿠팡에서 네. 위탁 판매로 팔 만큼의 시장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셨겠죠? 그렇죠. 대표님 같은 분들이 아직 안 많은 거 아니에요? 계속 저처럼- 의심만 하고 있어 지금. 저처럼 이제 위탁 판매 하는 사람들이 네. 실제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품도 위탁 판매 하잖아요. 네. 거긴 바글바글 하거든요. 판매자분들이. 물건이 훨씬 더 종류가 많을 텐데도. 어마어마합니다. 뭐만 봐도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볼펜이라고만 그냥 검색을 해서 쿠팡에 상위 노출돼 있는 것만 봐도 판매자들이 막 4-5명씩 묶여 있어요. 그걸 아이템 위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같은 물건끼리 묶어놓는 거?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가격 비교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의 쿠팡 버전이 아이템 위너예요. 그럼 아이템 위너라는 게 왜 생기냐? 똑같은 물건을 여러 명이서 파니까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농산물은 똑같을 수가 없네요. 똑같을 수가 없죠. 제가 몇 년 전에 지인분이 그 농산물 위탁을 하셨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할 게 못 된다. 컴플레인이 너무 많다. 반품이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네.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접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CS의 개수로 따지면은 공산품보단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하나, 두 개 정도 상해가는 일이 그렇게 뭐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종류가 다 예상 가능해요. 그래서 이 예상되는 CS들마다 그냥 답변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배송 관련, 환불 관련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배송 관련이면은 배송이 늦는다. 출고가 되었는데 취소를 원하는 경우다. 단순 변심이다.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CS 하나를 처리하는데 1분이 안 걸려요. 만약에 물건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건은 어디로 받아요? 규정상 이거는 재판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반송을 받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다 그렇게 해주세요. 환불만 해주면? 네, 환불만 해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환불을 해주면 내가 다 손해를 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걸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농장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농장에다가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해주세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게 네. 수익을 해칠 정도로 환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전혀 그렇지 않고. 대표님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네. 그럼 매출 중에 어느 정도가 환불해 주시는 비율이에요? 한 1, 2% 정도도 안 돼요. 그 네. 정도는 그냥 고정 비용으로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냥 뭐 넉넉하게 뭐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3% 정도가 그냥 환불로 나간다 하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어차피 그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진율 마진율이 어느 정도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너무 비싸면은 또 안 팔리니까 네.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우린 네.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보통 이제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마진율이 꽤 높아요. 유튜브 다른 영상들 보시고 뭐 마진율이 뭐 30% 남는다, 네. 뭐 50% 남는다, 뭐 이런 것들 보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게 그분이 판매하시는 제품들 중에 여러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판매자분이 다 성공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실패하는 것도 있고 마진이 굉장히 적게 남는 상품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많이 남는 게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러다가 많이 남는 거를 가지고 30% 남는다, 40%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이 결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업이익률은 10%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요거를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마진율 20% 30% 남기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세금 내고 막상 닦아보면 야 이거 뭐 10%도 안 남네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대표님은 작년에 50억 매출하셔서 다 떼고 5억 버신 거네요. 그렇겠죠. 부럽네요. 네. 네, 법인세 좀 냈습니다. 네. 농산물 사업 쪽에 장점이 또 뭐냐면 공산품은 매출이 나면 그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가 나오잖아요. 네. 이 농산물은 면세예요. 위탁하시는 것도 면세예요? 면세예요. 좋네요. 하는 방법부터 가볼게요. 아 좋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제일 고민되시는 게 아마 시즌에 잘 나가는 상품을 어떻게 찾느냐. 아무 상품이나 올린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시즌인 상품은 너도 나도 다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더 경쟁 강도가 괜찮고 초보자인 나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데이터랩에 모든 정보들이 다 있어요. 데이터랩이 뭐냐면 자영업자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검색한 데이터가 몇 월 며칠에 어떤 나이대의 사람이 검색했는지가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그냥 일반 이용자들에게 다 공짜로 풀어주고 있어요. 네이버가.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것이 그런 데입니다. 근데 우리는 쿠팡에서 팔잖아요. 네, 그거 네, 상관없이 일단 여기서 보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즌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 쿠팡에서는 이런 걸 제공 안 해요? 쿠팡에서는 제공을 안 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쇼핑 인사이트라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분야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식품 설정해주시고 농산물 팔 수도 있고 수산물, 축산물 다 팔 수 있어요. 아, 농수 축산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예, 김치도 팔 수도 있어요. 농수 축산물까지 다 하면은 네. 팔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못 하실걸요. 너무 많아서. 아, 대표님은 몇 가지 하세요? 5개 내지 10개 정도? 아,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이렇게 업계에서 제일 많이 파시는 분도 네, 예, 예. 5개 정도밖에 안 한다는 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그 하나를 큰 거를 잡아서 매출을 확 하고 내는 거지 막 여러 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쟁이 심할 수가 없는 거구나. 네, 예, 예. 그 다음에 3분류에서 뭐 채소 한번 해볼게요. 4분류는 좀 놔두시고요. 네. 25년도 5월 10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일 주기는 100년 동안 계속 똑같이 돌아가니까요. 네, 맞아요. 이게 과일 판매가 또 좋은 게 한 번 1년 동안 판매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똑같아요, 시기가. 그래서 품목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2달 정도 뭐가 잘 팔리나 한번 보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옥수수, 감자, 옥수수, 찰옥수수. 아, 옥수수가 겁나게 잘 팔리는구나. 5월에는 옥수수구나. 아셨어요? 5월 달에 옥수수가 잘 팔린다는 거. 아니 그냥 쿠팡에 뜨면 먹기만 했지 그죠? 생각해본 네. 적은 없어요. 저희 엄마는 그냥 딱 몇 월 하면 딱 나오던데. 어머님들은 다 아시죠?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 중에 40대, 50대 분들이 좀 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를 또 잘 알아서 그렇기도 해요. 어머님들은 머릿속에 이 네이버 데이터 랩이 다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모르셔도 괜찮다. 아, 옥수수가 잘 팔리는구나를 알았으면 이제 4분류로 오는 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조회하기 버튼 눌러주면 옥수수 안에서의 인기 검색어를 따로 찾아준 거예요. 아까는 채소라는 큰 키워드 안에서 네. 어떤 게 잘 팔리는지 전체적인 시즌을 한번 본 거고 네. 이제 내가 이 채소라는 시즌 안에서 5월 달에는 옥수수가 잘 팔리는구나를 알았으니까 옥수수 안에서도 어떤 옥수수가 잘 팔릴까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와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초당 옥수수, 찰옥수수, 흑찰 옥수수, 미백 옥수수, 미백 옥수수? 애플 초당 옥수수. 17위 정도면은 얼마 정도 먹는 거예요? 이거 키워드 하나당 그냥 거의 한 1억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1페이지에 있는 거. 누가 보신다? 우리 40대, 50대 여성분들이. 내가 만약에 찰옥수수나 초당 옥수수 같은 거 너무 경쟁이 심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는 초보자가 들어가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눈을 낮춰서 흑찰 옥수수, 애플 초당 옥수수 이런 것들 팔아도 충분히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난 조금 더 낮추고 싶다. 네. 이 페이지로 가요. 홍천 찰옥수수, 해초당 옥수수 이런 키워드로 팔아도 3,000에서 한 6, 7천 정도는 나오죠. 아니 선생님 흑찰 옥수수나 옥수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옥수수 파는 건데 그게 뭐가 다릅니까? 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온라인 스토어를 안 해봐서 생각하시는 그 착각인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부대찌개집을 해요. 네. 근데 경기도에 있는 부대찌개집이랑 서울에 있는 부대찌개집이랑 둘이 경쟁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소비자들도 똑같아요. 찰 옥수수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페이지가 있겠죠. 네. 그 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고 이게 서울이에요. 아. 달라요. 똑같은 옥수수를 파는 게 아니에요. 옥수수에서 1위 하는 사람이 왠지 찰옥수수에서도 1위 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표님 근데 어차피 처음 시작하면 한 가지로 이제 딱 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진입하기에 네. 좋은 건지 아니면 경쟁자가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옥수수 안에서 인기 검색어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여기 1페이지에 나온 것들 웬만하면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근데 타점인데 그럼 내가 언제 시점에 진입을 할 것이냐 이게 좀 공식처럼 정해진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미리 해놓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래서 쿠팡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그 진입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쿠팡에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최신성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신상 상품을 노출을 더 세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상품을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럼 내 상품은 신상 상품이 되는 거예요. 초당 옥수수는 신상이 아닌데도요? 이 판매자가 초당 옥수수를 올리고 저 판매자는 옛날에 초당 옥수수를 올렸어도 내가 지금 올리면 내게 더 신상인 거예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새로 오픈한 가게 먼저 띄워주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초심자의 행운을 잡을 수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딱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야 나 이제 초당 옥수수 사야지 하고 와 몰릴 때 그때 최신성을 이용해서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판매자들이 몰릴 때 말고 구매자들이 몰릴 때 그때 내가 그물을 딱 하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르르르 이제 구매가 일어나겠죠? 그럼 준비만 해놨다가 그 날짜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올려야 되느냐 네. 그것까지 나와요 데이터에. 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와요? 몇 시는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초당 옥수수를 한번 볼게요. 아까는 쇼핑 인사이트로 갔는데 이번에는 검색어 트렌드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다 보네요. 네. 데이터롭에서. 여기에서 주제어를 입력을 하고 네. 검색 버튼을 누르면 조금 보기에 좀 어려운 그래프가 나오는데 간단해요. 사실 여기에 보시면 4월 12일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가 또 4월 12일이죠. 아, 딱 1년인 1년치. 거예요. 1년치. 딱 1년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0이라고 나와 있고 네. 여기는 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한 그 검색량을 표준화해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게 당연히 시즌이 오면 올수록 쭉 올라갔다가 쭉 다시 줄어들겠죠. 사람들이 초당 옥수수를 5월달부터 6월달, 7월달까지도 많이 찾는구나 네.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냥 외우세요. 네. 그냥 25% 구간 이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아까 모이는 그 시기가 25%예요. 왜 25%냐 25% 언더에는 네.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서 초당 옥수수를 검색하는 수요랑 구매하고 싶어서 쇼핑하려고 검색하는 수요랑 이걸 검색 수요와 쇼핑 수요라 그러는데 네.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25%에 만나는 지점 5월 18일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걱정되는 게 그러면 이 영상 보고 다 전화를 올리면 어떡해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실행에 옮기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게 걱정되면 나는 흑찰 옥수수를 아 합니다. 하긴 지금 옥수수만 봐도 이렇게 많은데. 흑찰 옥수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니까 쭈르르르 가서 네. 25% 요거는 이제 피크니까 그냥 제외를 하고 네. 25일이나 26일 6월 달이네요.
흑찰 옥수수 올리셔가지고 판매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 애플 초당 옥수수 이런 것도 검색해서 한번 보면은 이것도 언제 솟아요? 6월 달에 솟네요. 대표님 근데 왜 5개밖에 안 해요? 이렇게 돈 벌 게 많은데. 쿠팡은 정산이 느리기 때문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동안 어떡하냐? 네. 그래서 뭐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선정산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정산받을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면 당일에 바로 정산을 해줘요. 저는 그걸 이용을 안 해요. 그것도 아까워서 네. 돈도 있고 굳이 예. 선정산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작은 범위 수준에서 하시니까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선정산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굴리시고 나중에는 굳이 선정산 이용하시면서 뭐 수수료 줄 필요 없죠. 근데 뭐 돈 못 받고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얼마 정도로 시작을 하시느냐 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나 300만 원 정도 자금금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충분히 2천, 3천 정도의 매출은 나실 수 있어요. 두백 감자도 있네요, 그죠? 네. 두백 감자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두백 감자는 조금 애매하죠. 오. 이게 조금 여기가 피크가 떴으니까 다시 한번 다른 데를 한번 보죠. 저것도 뭐 생생정보통 이런 데 나왔었나 보다.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번 연도를 한번 보면 얘는 좀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거는 웬만해서 잘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보이네요, 초보자들이. 그쵸. 그냥 한 시즌에만 주르륵 팔렸다가 네.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게 예쁜 그래프다. 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그래프 이런 것들 하시는 게 우리 초보자분들한테는 제일 좋다. 네. 그러면은 언제 빠져나와요? 농장에서 이거 이제 물량이 없어요. 며칠에 물량 끝날 것 같아요. 할 때 그때보다 한 하루 이틀 전에 나오는 게 좋죠. 왜냐면 내가 주문을 다 받아놨는데 네. 물량이 없어요 하면은 맞아요. 그거 어디서 구해? 잘 팔리기 시작하는 상품이 있으면 농장 사장님이랑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사장님 저 이번에 이만큼 팔렸는데 물량 괜찮으시죠? 점검 한 번씩 해야죠. 그런 걸 확인해야 되네요. 음. 근데 만약에 주문 받았는데 물량이 없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주문 취소해드려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 이거는 근데 스마트 스토어처럼 그렇게 네. 취소했을 때 네. 판매자 지수 내려가고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정확하게 점수제예요. 그 점수가 포인트처럼 그냥 쌓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엄청 스마트 스토어는. 중요해요. 스마트 스토어. 그래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 안 하잖아요. 쿠팡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농장을 어떻게 찾느냐? 구글에다가 농장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노하우거든요. 그렇죠. 네, 데이터 찾는 건 네이버에서, 파는 건 쿠팡에서, 이제 농장 찾는 건 구글에서. 맞아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보성몰이라는 데 입점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보성농장 홍감자 5kg고 11,000원 이런 거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 요거는 판매가 그냥 소비자가. 일반 맞습니다. 소비자가. 이 보성농장의 전화번호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바로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전화 해보시게요? 네, 바로 해볼게요. 떨려요. 처음에만 그러겠죠? 처음에만 그래요. 이분한테 처음 전화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처음 하는 거죠. 7시, 8시쯤 전화하시면 잘 받으세요. 저녁 먹고 좀 쉬실 타임이거든요. 안 받으시니까 다른 데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렇게 안 받으시면 문자 남겨놔도 되겠네요. 문자 남겨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엑셀 파일에다가 그 농부분이랑 전화번호랑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적어놔요. 부재 중 전화 받으셨음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와, 그럼 대표님은 이런 네. 농장분들 데이터가 되게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인의 농장 이런 데도 있네요. 전화는 여기 있네. 네. 이걸로 전화 달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셀러인데요. 네네네. 네, 혹시 제가 그 홍감자 좀 이번 시즌에 팔아보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 혹시 그러면 제가 그 링크를 네.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한테 물어보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사업자 정보랑 이런 거 좀 보내달라라고 한 상황이고요. 제가 먼저 보내드릴까요?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가 먼저 카톡을 주겠다. 거기로 보내달라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카톡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단가표를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저한테. 네. 뭐 홍감자 3kg 얼마, 5kg 얼마. 그러면 그게 계약이 된 거예요. 쿨해요. 뭐 계약서 같은 거 안 써요, 여기는. 발주를 어떻게 넣느냐? 카톡으로 엑셀 파일 보내드리면 돼요. 쿠팡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거요? 뭐 쿠팡에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저기 발주할 홍감자만 딱 빼가지고 저에다 카톡으로 전달하시면은 다시 카톡으로 회신이 올 겁니다. 진짜 끝이에요, 그게? 네, 끝이에요. 여기 이제 농장 카카오 링크라고 하면서 왔죠. 우와. 네, 요렇게 여기 이제 연락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아. 하실 때 좀 팁은 뭐냐면 쪼시면 안 돼요. 조금 판매를 해본 사람처럼 가야 돼요. 너무 오버도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오버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잘하는 척 하면서. 가끔 그런 척도 하는데 네. 판매자 저 이번 거래처가 좀 다 있어서 라 그러면은 사장님 제가 작년에 50억 정도 했는데 어필할 수 있는 건 어필을 하세요. 여러 개를 좀 찾아보세요. 여기서 된다고 했어도 단가가 저렴하고 좋은 곳이 또 있거든요. 농장을 좀 골라내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홍감자
여기에서 막 준다 그러고 뭐 다른 데서 준다고 했을 때 저는 두 개 중에 처음으로 어디를 고르냐면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데를 먼저 고르요. 일단 싼데요. 왜냐면 품질은 어차피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저렴한 농장에 딱 해봤는데 생각보다 품질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중간에 끊고 다른 농장으로 발주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주문은 주문대로 들어오는 거고 중간에 발주 넣는 농장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죠. 상세 페이지 그대로 두고 농장만 바꿔도 돼요? 네, 상세 페이지에 그 농장이랑 거래한다는 거 얘기할 거 아니니까.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대신에 원산지만 영천에서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영천에서 안 와. 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국내산이라고 적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강원도산 뭐 이렇게 적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농장을 구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 네. 상품 업로드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상품 업로드를 하려면 사진을 구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야 되고 네.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사실 진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쉽거든요. 지금 이게 한라봉 상세 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쓰는 템플릿이고요. 평점 같은 것도 다 있어요. 아이디 같은 것도 적혀 있고 사진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영양성분도 들어가 있고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템플릿입니다.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네.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용하면 이걸 한 방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다가 넣고 클릭을 해주면 바뀌었죠. 싹 바뀌었네요. 네. 사진, 이름, 사진, 멘트. 보관 주의사항 오. 이런 것들도 AI가 다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멘트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고. 프로그램은 네, 대표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강생분들한테만 좀 프로그램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프로그래머로 안 하고 직접 내가 수정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상세 페이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상세 페이지의 핵심은 빠르고 깔끔하게 그냥 만들면 돼요. 왜냐면 최근에 사신 뭐 품목 중에 상세 페이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안 봐요. 쿠팡에서 살 때는. 안 보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상세 페이지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 게 아니라 빠르고 그냥 깔끔하게 만들면 끝. 썸네일은 정말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썸네일을 보고 이 상품을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썸네일을 잘 잡아야 되는데 방풍나물이 요즘 시즌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을 주나요? 아, 이렇게 택배에 오는구나. 제가 봤을 때는 방풍나물이라는 거를 좀 너무 보여주려고 한 게 일단 첫 번째 미스인 것 같아요. 저라면 방풍나물 썸네일을 이렇게 잡았을 것 같거든요. 신선해 보이지 않나요? 네. 엄청 신선해 보이죠? 이렇게 네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신선해 보이냐? 얘가 제가 신선해 보이죠, 네네. 사실.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과연 신선한 게 올까? 이게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썸네일이거든요. 신선해 보여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신선해 보일 때 저는 조건 중에 하나로 드는 게 물이 맺혀 있느냐 안 맺혀 있느냐. 굉장히 차이가 커요. 딱 봤을 때 방풍나물처럼 잘 안 보이죠? 네.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방풍나물 살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당연히 방풍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에 굳이 막 전체를 다 보여주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신선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농산물, 특히 이렇게 잎채소는 물기가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미지는 AI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가져온 거예요. 이거 제가 찍은 거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촬영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다 가져올 수 있는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장분한테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일부 있는데 그러면 다 똑같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뭐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순 없고 네. 무료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때 한번 좀 알려드려 볼게요. 뭐 이 정도 안 알려주시는 건 봐드릴게요. 다른 영역들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요거 뭔 거 같아요? 포도요. 포도죠? 네. 거봉포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얘보다는 전 얘가 더 신선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햇빛에 반사돼서 과육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가도 하나의 기준이에요. 노지간격. 뭐 깔끔해, 괜찮아. 이런 것들도 깔끔해, 괜찮아. 근데 한 끝이 애매하잖아요. 아, 저는 그게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약간 침 나오는. 그쵸. 그런 보자마자 느낌이에요. 침 나오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사과 같은 썸네일도 잡을 때 좀 이렇게 잡아요. 군고구마 와, 이렇게. 고구마 사진 진짜 네. 잘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점을 가져가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썸네일들만 참고를 하셔도 이 정도 급의 썸네일을 만들면 판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근데 대표님 리뷰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리뷰는 많이 보죠. 네, 리뷰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올렸을 때는 리뷰가 달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체험단처럼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과일도 체험단을 하는구나. 네네네, 그렇죠. 자영업자분들 기본적으로 체험단 다 하시죠.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거 점수 얻고 하려면 체험단 다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것처럼 과일도 조금만 해주시면은 사실 그 리뷰 보고도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상위 유출이 된다고요? 사실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위로 진입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조금 더 차이점을 가져갈 것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체험단을 진행을 하실 때 상품을 올리자마자 바로 체험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품을 올리시고 반나절 정도 지난 다음에 체험단을 진행을 하세요. 리뷰가 네. 달리는 걸 상품이 올리고 나서 반나절 후에 달리게 해라. 그렇죠. 쿠팡도 결국에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내 상품을 인식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 내 상품이 새로운 상품이고 너 최신성을 붙여줘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최신성 점수를 붙여줄 그 시기에 리뷰가 같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상위로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정할 가격 그리고 받는 가격 이건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무조건 이 가격에 팔고 싶다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상위에 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평균 가격 내에서 편하게 정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마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물건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진을 한 15%에서 20% 정도. 광고비 안 쓰니까? 광고비 안 쓰니까 15%에서 20% 정도 잡는데 이거는 정말 상품마다 좀 달라요. 다른 판매자들이 마진을 막 5%로 보고 있는데 네. 나 혼자만 15% 보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는 자기가 좀 비교하면서 봐야겠네요. 진짜 팔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팔려요. 배웠던 분들 한번 보여드리면 이분은 40대 여성분이시고 계정을 2개를 하세요. 지금은 총 매출이 1억 5,8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 계정은 작년 9월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1월 달에 찍어 놓은 거예요. 1억 5,800만 원 나왔죠. 뭐 한 달에 한 2,500 나온 거고요. 잘 되니까 뭐 하셨겠어요. 두 번째 계정 바로 오픈했죠. 근데 벌써 5,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월 매출이 요즘에 한 5천만 원 나오실 거거든요. 10% 넘으면 500만 원 훨씬 넘. 이분 제가 물어보니까 16%, 17% 남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다른 분들 보면 이분도 60대시거든요. 전업주부 여성분이시고 2달 되셨는데 이분 지금 1월 달부터 나온 매출 보면은 1,400만 원 나왔죠. 그다음에 이분도 50대시고 한 달에 1,700만 원쯤 매출 나오고 계시고 이분은 58세시거든요. 꽃집 하시던 분이고 작년 매출이 2.4억.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월 평균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매출. 만약에 대표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중간에 포기 안 하고 네. 다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매출을 내는 네. 상품 비율 같은 게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냥 다 잘 돼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60대도 잘 하는데 꾸준히 한다고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100%예요? 네. 왜 포기하는 일이 생기냐면 네. 온라인 스토어에도 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율이 예를 들어서 30%라 그러면 3번 중에 한 번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상품 올렸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네. 두 번째 상품 올렸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체험단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뭐 한 1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세 번째를 해야 이제 그 매출이 쫙 하고 오르면서 그 모든 비용들을 싸잡아 먹으면서 수익이 나는 건데 이거를 못 하세요. 그걸 못 버티는 거고. 네, 예, 그게 좀 안타깝죠. 올리면 될 텐데. 의심할 건 충분히 해본 것 같고요. 저는 의심하러 오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매출 인증 부탁드립니다. 네, 또 매출 인증을 할 때 쿠팡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쿠팡으로 잘 안 하고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인증을 하는데요. 포토샵으로 하신 거 아니죠? 포토샵 이슈 있을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23억이고 하반기에 26억 해서 50억 좀 넘는 매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것도 봐도 돼요. 24년도 거고요. 24년도 24년도에는 상반기에 2억 7천.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됐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하실까? 10억. 이게 되게 희한하게 왜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 안 하게 될까요? 들을 때는 잘 네. 들었습니다 하고 네. 이제 영상 저장하고 안 해. 저희 사무실로 출근하세요. 네.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실행을 잘 하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사업은 느긋하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봐요. 느긋한 거랑 게으른 거는 또 되게 다르거든요. 느긋한 것과 게으른 거의 차이는 내가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하고 무조건 카페, 스타벅스에 가서 난 2시간 이걸 하겠다. 딱 하고 2시간이 되면 그냥 미련 없이 닫는 거예요.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집에 왔어요. 저녁을 먹어. 누워 일단.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나의 게으름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러면 느긋하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풀어놓고 있으면 그건 게으른 거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영업자분들 지금 막 가게 오픈하시면서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시행착오 많이 겪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도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되게 처음 해보는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왜 자영업자 스토리에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했냐면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이게 참 요즘 오프라인 이렇게 매장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고 이런 거는 내가 가게에서 뭐 재료 준비나 밑 준비 해놓고 노트북만 열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가게를 여실 때 그래도 한 2억
들어가지 않나요? 최소 1억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최소 1억이나 들어가요? 네. 1억을 들여서 내가 건질지 안 건질지도 모르는 비용 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가계보증금 3천에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초기 시작 비용이 딱 2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요거는 무조건 건지는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 200만 원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도 한 번만 더 일단 생각을 좀 해보시라. 이거 먼저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을 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데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아마 공급처 구하는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매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저한테 발주를 주시면 제가 그 농장이랑 대신 얘기를 해서 일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중간에서 뽀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포치 2% 먹죠. 저도 2%는 먹어야지. 우리 인건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대표님이랑 거래하시는 도매처는 아무래도 품질 같은 게 조금 인증이 된다겠네요. 어느 정도 인증이 됐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사례 보여드렸던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컴퓨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네. 왜 그러냐면 저 혼자서만 코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코치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0대, 60대 분들 또는 뭐 그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1대1로 좀 오프라인 코칭을 받고 싶다 신청을 하시면 1대1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코칭을 해드리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너무 멀거나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컴퓨터로 원격 접속을 해드려요. 요즘 그 시니어분들이 네. 이제 은퇴 후에 일하실 거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네네네. 끝까지 잘 케어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대리님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엄마 아빠 세대가 제일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부업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좀 안 좋은 데서 안 좋은 일 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그쵸. 보통 다른 데 강의 가면 코치님들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다. 네. 저랑 같이 하는 코치님 50대예요. 진짜로 내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냥 자영업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전화해가지고 북돋아 주고 코칭도 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동기부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잘 적응하고 매출을 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많이 시작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만으로 모든 내용을 담아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루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3시간, 4시간 잡더라도 많이 알려드리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식도 많이 배워가시고 제가 선물도 드릴 거예요. 무료 강의 오시는 분들한테. 과일이요? 과일을 보내드리진 않고요. 5월달에 잘 팔릴 만한 시즌 상품들 리스트, 또 6월달에 잘 팔릴 만한 시즌 상품 리스트 제가 드릴 테니까 혼자서 검색해보시고 뭐 분석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드린 정답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 또 돈을 빨리 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얻어가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